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삼척입니다.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을 대표하는 장소, 푸른 바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니, 진짜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고요?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바다에는 해수어, 민물에는 담수어. 공식처럼 여겨지는 정답이 오답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고요. 뻔하게 바다가 펼쳐진 삼척에 뻔하지 않게 자리한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삼척시 수자원센터. 아기상어의 인기를 저만치 뒤에서 쫓고 있는 캐비와 옐리가 반겨주는 곳이죠. 아니, 바닷가 근처에 진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아니, 어디부터 가봐야지? 이쪽인가? 이야. 아담하지만 알찬 실내가 눈에 띕니다. 여기 민물고기들이, 여기 악어도 있는데요? 오, 신기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바닷가 근처에 네. 민물고기 전시관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봤는데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여기는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라는 곳이고요. 부속기관으로 민물고기 전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1969년 강원도 연어배양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시관은 20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여기 삼척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놀라운 게 설마 입장료만일까요? 들어오면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요 악어거든요. 악어?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악어가 있어요. 저희 전시관에 오시면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이제 저 악어가 살아있는 악어예요? 가짜 악어예요?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악어는 드워프 카이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서식하는 개체고 현재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종이거든요. 먹이는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이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청거북, 이제 저 커서 못 키우겠다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또 키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먹이를 직접 이렇게 제작해서 생산해서 주신다고요? 어떻게? 저희가 먹이 같은 거는 네. 저희가 산천어, 송어, 이제 치어들 대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주고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생산한 애들 제 새끼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마음 아파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곳에서는 멸종위기 어종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권에 서식하는 열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척과 지금 딱 좋은 위치인데 바닷가랑 이제 하천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한둑중개라는 두 종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목어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뒤에 들어보는 친구는 이름이 지금 한둑중개. 네. 어디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전시 시설로는 안 돼 있고 저희가 따로 키우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그렇죠. 안에 한번 들어가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손으로 잡아올게요, 그냥. 들어가도 돼요? 멸종위기종이라며. 아니, 지금 멸종위기종을 보여달라고 했더니까요, 갑자기 스태프 온리로 들어가셨어요. 직접 잡아오신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오십니다. 나오세요. 네. 이게 지금 한둑중개라는 종이고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 강릉도 있고 고성도 있고 양양도 있고 저희 영동권의 모든 기수 지역에 다 분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개체 수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른 빨리 이 한둑중개가 이 전시관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좀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은 보고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대표하는 고기 알고 계세요?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보시죠.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물 어종이라면 화천의 산천어, 인제 빙어, 평창의 송어 정도가 떠오르죠. 어라? 그런데 이 새카만 건 뭐죠? 이쪽에서는 흔하지 않은 외모 같은데. 이 친구 사실 고향은 지금 시베리아고요. 생산한 거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철갑상어로 불리는 애들이고 한 17년 이상. 지금요? 예, 나이가 17살.
아니 근데 왜 이곳에서 예. 이 철갑상어를 키우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캐비어가 비싸다는 거는 리포터님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고부가 가칭 어종으로 이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삼척도 이제 이런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종자 생산을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연구사님, 예. 이게 저한테 분명 우리나라에 또 자랑할 만한 그죠.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시베리아. 그죠. 시베리아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수 있는 네. 그런 어종을 제가 지금 소개시켜 줄 거거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절로 가보시죠. 저쪽으로. 네. 수조가 새카맣게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이건 이건 뭐예요? 멸치 아니에요? 멸치? 멸치 같아 보이시죠? 네. 이거 우리가 먹는 횟집에서 먹는 연어. 이게 연어라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먹는 그 연어는 아니고 그 연어는 이제 대서양 연어고 네. 이제 이 연어는 태평양 연어라고 해서 첨연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종입니다. 아니 연어가 이렇게 조그매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4개월 된 애들. 이번 3월에 이제 삼척에 50천하고 마읍천 두 군데 이제 방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친구들이네요. 그렇죠. 이제 한 5cm 정도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한동안 또 바다에서 머물다가 이제 멀리 태평양, 베링해 그쪽으로 돌면서 3, 4년 뒤에 다시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좀 가까이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부화시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진짜요? 네, 가시죠. 저기요. 부화실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네.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제 관계자의 구역이거든요. 관계자 제한 구역이라서 몰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삼척시 수산자원센터는 오래전부터 연어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무려 8천만 마리의 어린 연어들을 키워냈죠. 지금 부화장에 있는 연어 치어들 역시 얼마 전 삼척 50천과 마읍천에 방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연어. 먹는 연어 말고 아니,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 작년 10월에 우리 하천으로 돌아오는 어미로부터 이제 알을 받아서 저희가 인공 동자 생산해서 이제 방류를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태평양 연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민물고기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연어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돌아온 연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첨연어가 있는데 이제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제일 많이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종으로는 첨연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연어만 있을 소냐? 다른 물고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힘 보세요, 힘. 알비노 송어라고 알비노 송어, 혹은 이제 황금송어. 황금송어. 송어 이렇게 해서 저희 키우고 있는데 태어난 지 5개월, 4개월 정도 된 친구거든요. 관상어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제 전시하고 있는 알비노 송어는 다 삼척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민물고기 전시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담수어 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혹이 난 플라워홈부터 투명하니 속이 다 비치는 글라스 캐피쉬 같은 어여쁜 관상어는 물론 아마존에 서식하는 먼 나라에서 온 물고기들도 있죠. 이 피라냐 좀 보세요. 이빨을 숨기고 있지만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우리 민물고기 전시관 예. 앞으로 또 계획이 또 있을까요? 저희도 때마침 이제 전시관 하나를 새로 개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침 이제 어린이날 중시 전후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수산자원센터지 않습니까? 민물고기 전시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이제 수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다는 거, 정말 추운데도 물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곧 다가오는 주말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육은 물론 재미까지 한 번에 잡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3월 8일이거든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3월 8일! 3월 8일!
잘 모르겠어요. 3월 8일? 8일. 3월 8일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모르세요? 그게 주면 안 될까요? 3월 8일이? 오늘이 3월 8일이거든요.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성의 날이에요. 드디어 알게 된 3월 8일은 여성의 인권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날.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게 하는 날. 오. 여성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존권과 참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날,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꽃피우기 위한 의미 있는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이곳은 한 여성단체의 사무실인데요. 여러분, 이 꽃과 빵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성평등한 노동권, 성인지 교육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분. 원주 여성민회 김현숙 대표입니다. 얘네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드리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장미꽃과 빵이 의미하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빵과 장미꽃의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빵은 식량을 의미하는데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의미하고 있고요. 장미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해서 참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날은 왜 기념하게 됐을까요? 독일의 여성운동가인 클라라 체트킨이 1910년 국제기념일로 제안했으며 1911년 3월 25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기리는 대규모 시위가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나혜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성 운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1980년대 이후로 여성 운동이 붐을 일기 시작했고 2018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을 개정을 하면서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배 리포터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럼 오늘부터 3월 8일 잊지 않고 우리 여성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 실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에서 직면하는 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딱 생각 드는 건 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문제가 딱 떠오르는데 요거 말고도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그 단어부터가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로 좀 썼으면 좋겠고, 일단은 가장 심각한 건 지금 성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차별, 그거는 뭐 비단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약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들을 사회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회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설립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4년간 묵묵히 이 길을 걸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여성의 날에는 거리로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꽃과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을 준비해 그 의미를 전하려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여성의 날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촬영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무지했던 지난 날들이 정말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응원해 주었는데요. 평소 뭐 여성의 그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여성에 대한 그런 그 권리와 그런 그 인권이 더욱더 자리매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좀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캠페인도 하고 좋은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전진하라! 100여 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요구하던 이들처럼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빵과 장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평등을 향해 더 전진해야 하는 이유죠. 3월 8일 여성의 날 기억해주세요. 빨간 걸로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 삶의 터전에서 여성이 차별받거나 꿈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차별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정말 저한테는 각별합니다. 세계적인 여성 리더가 탄생하면서 인권이 신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여성 인권이 후퇴하는 일도 많았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당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여성의 날 행사가 왜 필요할까요? 요새 여성이라고 그래갖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남자 여자 있으니까 그것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까지도 우리가 성평등 없이 서로 똑같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우리가 옮기는 이 발걸음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한 행진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이거 꽃이 뭔가 숨겨둔다? 우리 여성의 참정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38 여성 세계 여성의 날 기억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네. 3월 8일은 무슨 날? 여성의 날. 좋습니다. 이제 3월 8일이구나. 이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미와 빵을 전하며 희망총과 매화총까지 그 의미를 전해봤습니다. 그런 성매매 직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던 장소였다는 것은 조금 잘못하시면 좋을 것 그동안 힘의촌의 어두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해왔고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왔는데요. 여기 길을 건너가게 되면 매화촌입니다. 그래서 희망촌과 매화촌의 이름이 합쳐져서 힘의촌이 변했는데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갈 곳 없던 이재민들의 비참한 생활터전이기도 했던 흑성동. 이곳에 주택을 건립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살자는 의미에서 희망촌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 이름처럼 이곳에 퇴색된 지역 이미지가 극복되고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여성의 날이란?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네. 엄마, 그리고 언니, 동생, 내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인권이 저의 인권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평등을 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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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하루가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이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받아주실래요? 하트. 저 얼굴에 좀 뭐가 묻은 것 같지 않아요? 세수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린세스. 저기 새나라 간다. 비둘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러냐고요? 오늘의 주제가 금손 장인이거든요. 아주 흔하디 흔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금손 장인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올 봄, 나만의 소품들로 특별하게 맞이해봅니다. 꽃피는 봄이었지만 아직 꽃을 구경하기엔 이른 계절. 이정경 리포터가 향한 곳은 여긴 뭐지? 꽃집인가? 와, 여긴 벌써 꽃이 다 폈네요. 아담한 공간을 꽉 채운 꽃들. 자세히 보니까 생화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게 다 뭐예요? 얘는 페이퍼 플라워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플라워라고도 하고요. 페이퍼 플라워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종이꽃에서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디테일 있고 좀 더 작품성 있게 만드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정교함. 페이퍼 아트의 한 장르인 페이퍼 플라워는
요즘 공간 예술로서 또 농한기 문화 체험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도 한번 오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제가 상당히 지금 난 코스를 만나신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금손으로 만들어 인내심 장착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카라라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 제가 카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청순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주름지라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네. 이 종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모양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 주름이 있는 주름지라는 이제 특수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심지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18호 철사입니다. 꽃철사라고 불리는 친구에다가 이 휴지를 먼저 감아서 만들 건데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시고 철사를 드시고요. 철사요? 그리고 꽃잎을 만들 건데 앞에 도안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잘라드릴게요. 우리 작가님은 꽃집 말고 페이퍼 플라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우연치 않게 페이퍼 플라워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진 한 장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거잖아요. 뭐지? 그죠? 이제 페이퍼 플라워는 근데 제가 손으로 만지는 것만큼 이제 또 모양이 달라지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종이였다가 꽃이 태어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이제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꽃잎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스틱을 이용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뒤로 넘겨주듯이 이렇게 쓸어주실 거예요. 넘겨주듯이. 모양을 잡은 꽃잎은 심지를 감싸듯 붙여줍니다. 그리고 녹색 주름지로 줄기 부분에 철사가 보이지 않도록 돌돌 말아 가려주면 끝! 이렇게 툭 꽂아주면 짜잔. 와, 지금 별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네, 맞아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쁜? 너무너무 예쁘게 피우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것만의 예쁘죠? 매력이 생활에 네, 버금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들지 않고 그만큼 오래 갈 수도 맞아요. 있고요. 그게 제일 좋죠. 왜냐면 저는 꽃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거든요. 저도 잘 살리지 못하는 네, 힘들어요. 사람이라 네. 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페이퍼 플라워 작가로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알리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종이꽃이네요, 큰 꽃이네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런 미술 작품처럼 하나의 또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 작품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좀 행복하게 느끼시고 좀 쉽게 접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 목표가 좀 있어요. 페이퍼 플라워 전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이 깃들어 시들지 않는 봄, 여러분도 꽃 피워보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근의 또 다른 공방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장식돼 있는 작은 카페, 혹시 뜨개질 공방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뜨개방 같은 곳인가요? 뜨개질이랑은 조금 다른 마크라메 공방이에요. 마크라메요? 네. 뜨개질은 아니고 어떤 공이에요, 그건? 마크라메는 뜨개질처럼 바늘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실을 엮어서 만드는 매듭공이에요. 손으로만요? 네네. 라탄 바구니며 실로 엮은 가방 등 오직 손으로만 엮어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 이건 진짜 손재주 좋아야겠다. 와, 작가님 멋진 공예품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공예품도 있을까요? 그럼요. 초보자분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어떤 거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자이언티한 가방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거요? 제가 오늘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사실 들어오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았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실을 직접 풀어보시면서 네. 실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 뭔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자, 긴 실을 이렇게 접을 건데 네. 오른쪽이 위에 오게끔 두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오호. 자, 그러면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긴 실을 왼손으로 밀어서 네,
이렇게 밀어서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을 빼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부터 방금 한 동작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6번 정도 반복하면 적당한 길이의 가방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가방 바닥을 기준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가방의 층수를 쌓아가면서 높이를 올릴 거예요. 마치 아파트 짓듯이. 네, 맞아요. 재밌네요. 한 층 한 층 위로 쌓아 올리듯 가방의 높이를 엮어가는 과정.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고리의 크기가 균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이 실공예를 접하고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예쁜 도배지를 칠하거나 예쁜 타일을 붙이거나 하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핸드메이드로 공예를 즐기면서 이제 그 공예로 내가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마크라메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하는 높이까지 엮었다면 가방을 뒤집어준 다음 매듭들이 풀리지 않도록 남은 고리를 실로 꿰매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면 작업 끝! 짜잔!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좀 굵은 실로 이렇게 귀여운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실 한 줄과 손가락만으로 만드는 나만의 봄나들이 가방.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목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저처럼 공방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방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핸드메이드 공예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공방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처럼 자존감도 높이고 유니크한 아이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흔한 재료들로도 누구나 금손이 될 수 있는 신비로운 핸드메이드의 세계. 내 손으로 만든 예쁜 소품들로 당신의 봄을 꾸며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포터 지영훈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이 해가 지려는 이 어둑어둑한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그렇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 날입니다. 학생 같지 않나요? 이 늦은 시간에도 이 배움의 꽃을 위해서 이 열심히 달려가시는 이 열정을 불태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졸리네요. 정신 차리고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더욱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배움의 불을 밝혀주는 세움 야간학교인데요. 늦가기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제공하는 세움 야간학교를 찾아가 봅니다. 어슴풀에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학 수업이 한창인 교실인데요. 저도 오늘은 1일 학생이 돼서 수업을 함께 했습니다. 초집중 모드로 열공 중인 교실에서 슬리핑 모드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10에다가 1을 곱해도 1이 나오고 100에다 1을 곱해도 1이 나오죠.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수학 공식에 지영웅 리포터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록 소수의 학생이지만 야학의 수업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자, 드디어 수학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쉽지 않네요. 졸립죠?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을 딱 제가 하는 걸 함께 지켜봤는데 학생분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1대1 과외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적을 때는 정말 개인 수준에 딱 맞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아요. 근데 여기 또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제가 들어봤더니 이게 뭐 저는 사실 오시면은 뭐 그래도 뭐 시간당 뭐 페이가 좀 없던데요? 자원봉사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지금 뭐 직장을 직장 다니고 있죠. 지금 퇴근하시고 오신 거냐? 퇴근하고 왔죠. 아니 피곤한데 여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세요? 예.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 역시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쁜 나날 가운데 공부뿐 아니라 희망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겪으시면서 여러 학생들을 보실 텐데 어떤 거는 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좋다. 어떤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너무 오래 펜을 내려놓으셔갖고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만 포기 안 하시면 사실 되거든요. 그분들이 포기 안 하시고 막 2년, 3년씩 진짜 덧셈뺄셈만 배워가면서도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을 때 그 사실은 제가 감동이죠. 그분들이 감동이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이 함께하기에 30여 년간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중등반 수업 들으시는 우리 학생분들. 아닌데요. 아니에요? 졸업생. 전에. 졸업생? 네. 아니 세 분 다 졸업을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또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세움야간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이 네. 다음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응원차 왔어요. 응원차 와서 그러고 이제 끝나면 이제 회식도 할 겸. 미뤄뒀던 배움의 아쉬움을 꿈과 열정으로 이겨낸 만학도들이 또 다른 예비 만학도의 희망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만큼 졸업생들의 응원이 남다른데요. 야간학교 다니셨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공부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몇 년? 1년 반 정도요. 1년 반 정도.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1년 반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패스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이거를 나와서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죠.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 까먹고 해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 주시니까 그 공부라는 그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그 열등감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 나오면서도 그 움츠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때는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이거를 하고 나니까 어디 가나 나도 나 고등학교 과정 한 사람이야. 나 방통되지만 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겐 당연한 교육의 기회가 야학학생들에겐 유독 특별한 일인데요. 대학 진학부터 회사 취업까지 목표를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공부 그 자체의 재미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세움야간학교에 현재는 유일한 학생. 사실은 뭐 이미 뭐 굳이 뭐 학교를 뭐 졸업장이 없으시더라도 이미 충분히 좋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실 텐데 본인의 자신감이 항상 스스로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는 없어요.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스스로의 만족감이죠. 솔직히 수업 재밌나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재미는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이 고등검정고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해봐야 알겠죠. 예상 점수 이게 몇 점 이상부터 합격이죠? 60점 이상? 예상 점수 70점. 그래도 욕심 있으시네. 이처럼 30년 넘게 묵묵히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했는데요. 자, 오늘 또 수업까지 진행해 주신 우리 세움야간학교의 교장 선생님, 세움야간학교가 어떤 곳인지 정식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세움야간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뭐 생활고보다는 기회가 안 돼서 기회를 놓쳐서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자격만 있으시면 되고요. 중학교 검정과 고등학교 검정을 보실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혼자서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 말은 혼자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야학을 운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에 졸업하신 학생분들이나 전현직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셔서 저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있으면 더 운영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지원의 조건이 일단 학생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인원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사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러니까 교재비라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들 배우려고 와서 노력하는 곳인데 꼭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10명, 20명 단위로 잘라야 되나? 물론 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겠지만 좀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세움학교에 뭐 꿈꾸시는 미래라든지. 글쎄요, 뭐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분들이 못하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좀 찾아오시는 거. 제가 진짜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명문이에요. 네, 정말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진짜 어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내놔도 정말 이만한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명문인데 재정적 지원 없이 오로지 사비와 후원으로 이어져 온 세움 야간학교. 존폐 위기 속에서도 30여 년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건 교사와 학생들의 도움 덕택이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삶을 통해서 여자님들을 통해서 뭐 졸업생들을 통해서 만남 자체가 늘 그 배움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엄마한테 박수를 쳐주겠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저희 최오매의 뜻이 원래는 샘이라는 구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습의 장이자 미래를 일구는 장소 세움 야간학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들의 꿈과 열정의 샘물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이 큰 나무 보이시나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바로 그래피티 니팅이라고 합니다. 참 예쁘죠? 그런데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미술관으로 그래피티 작품을 보러 갈 거거든요. 저랑 함께 미술관 데이트 같이 가실래요? 낙서인 듯 그림인 듯 때론 글로써 표현되는 자유로운 예술작품 그래피티. 강릉에서 모처럼 경계 없는 자유와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그래피티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와, 지금 온 공간이 쨍한 색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런 게 정말 예술일까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캐릭터가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풍부한 상상력과 위트 넘치는 작품들로 즐거움이 고조될 시간입니다. 와, 제가요, 딱 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든 생각이 이 봄 하면 느껴지는 그 설레는 느낌이 색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오늘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요? 네,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그래피티 스트릿 아트 전시는 레커 스프레이를 주 재료로 한 평면 설치 그리고 디지털 프린팅 작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미미, 실로, 스톤락 그리고 오리지널 펑크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한두 작가분이 전시에 참여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총 몇 분의 작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작가는 총 4분이시고요. 국제적으로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작가님들이시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또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들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 4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작품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요. 미미, 오리지널 펑크, 스톤락, 실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시를 해왔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국내 은행, 호텔,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다수의 전시 컬래버레이션을 해온 작가들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와, 지금 첫 번째 작품부터 범상치가 않거든요. 보시면 약간 파괴된 도심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바닷가도 보이고 가운데 이 주인공인가요? 어떤 캐릭터 같은 이 오브제가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오리지널 펑크라는 작가의 파인애플 켈리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이색적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들. 열정을 창조하는 작가라는 평가답게 작품에선 뭔지 모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리지널 펑크 작가는 그래피티를 포함해 일러스트와 커스텀 신발 아트웍 등 다양한 기법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작품은 보니까 떠오르는 그 작품 알아요. 그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뱅크님의 작품 맞죠? 그거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온 작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뱅크 씨의 네.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오마주한 스톤락 작가의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그 평상시의 삶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스마일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좀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의 스마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뱅크 씨의 작품으로는 풍선과 소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그림이 한 반쯤 갈린 상태에서 다시 3년 후 경매에서 301억 원에 낙찰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의미가 좀 풍부해진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삭막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약간의 위트를 더해준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을 한 번 더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또 실제로 보면 이 작품 겉면의 마티에르가 굉장히 좀 부각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단하고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스톤락 작가의 작품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스마일 속에 희망을 담고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작품들이죠. 그의 작품은 마치 힘들어도 웃는 자가 인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와, 지금 이 작품은요, 제가 본 작품 중에서 좀 인상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 환한 이 핑크 컬러가 화사한 듯 하지만요, 이 캐릭터들의 표정이 웃고만 있진 않거든요. 그런 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듯 하지만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뭐랄까, 이런 현대인들의 심정을 좀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게 좀 저희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네, 아니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작품은 미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작품의 전반적으로 토끼가 등장합니다. 이 토끼는 피그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돼지코를 가진 돼지 토끼이고요. 굉장히 자존감 낮은 현대인을 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하기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 미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졌거든요.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미 작가의 작품은 특히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직접 와서 보시면 작품을 정면에서 볼 때랑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가 작품이 살짝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미술관으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미 작가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커다란 귀에 돼지코를 달고 있는 다소 묘한 모습의 돼지 토끼는 주변을 의식하고 나의 주관이 흔들리며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있죠. 와, 이번 작가님 작품은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한국적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것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거는 이 작가님이 좀 강릉에서도 영감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실로 작가의 양반광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주로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작품의 주제 또한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초록색 버스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더불어 이 안에는 강릉 사투리가 적혀 있고 또한 양반광대, 그 관노 가면극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작가답게 실로 작가의 작품 속에는 강릉이 갖는 지역성에 힙합의 자유로움이 함께 어우러지며 강릉의 역동성을 상징하듯 재기발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전시장에는 구경온 시민들이 직접 그래피티에 도전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꼬마 예술가들에게 인기 만점.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시보다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또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공립미술관으로서는 그래피티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께 화제성 있는 전시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히도 지금 현재 강릉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같은 기간에 영국 런던에서도 그래피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래피티 작품을 강릉시립미술관에 오셔서 많이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움과 상상력 그리고 즐거움이 한껏 고조된 작품들. 그래피티라는 신선한 주제를 통해 파격적이면서도 친숙함을 보여주는데요. 풍부한 색감과 역동적인 캐릭터는 봄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시려면 미술관 나들이가 제격이겠죠.